네,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 그 오늘 얘기할 거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그 우리 그 중간고사 이전에 그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과 조금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 데이터의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방법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템포럴 레코멘데이션과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의 어떤 차이, 둘 다 이제 시간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이랑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 바라보는 그 데이터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마코프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마코프 체인 모델 이런 게 있는데 그 요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개념을 좀 설명하고요. 그리고 좀 2010년에 나온 그 연구긴 한데 좀 굉장히 오래된 연구긴 한데 그 좀 기념비적인 그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기념비적인 어떤 연구가 하나 있어요. FPMC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템포럴 레코멘데이션 우리 다뤘던 거. 이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에서는 이제 타임스탬프를 추천에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어떤 특정 시간이나 아니면 뭐 그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점수 예측하거나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뭐 금요일에 이제 액션 영화를 많이 본다.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본다. 뭐 약간 이런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오래된 영화일수록 이제 평가가 좋아진다. 뭐 좀 고전 명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래된 거에는 좀 평점을 잘 후하게 주더라라는 그런 특징. 아니면은 특정 시즌에 특정 영화가 인기가 좋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나홀로 집에 그 별점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해리포터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즘에 다시 나홀로 집에 대신에 대체되는 그런 영화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좀 그 인기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때에 뭐 식당이 특별히 뭐 인기가 있다든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반영하기에 그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이 굉장히 적절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영화에 대한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임빈을 좀 잘게 잘게 쪼개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별점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다이나믹을 좀 주기 위해서 그 드리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 유저에 대한 어떤 별점 특징을 시간에 따른 별점 특징을 뭐 반영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뭐 스플라인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어떤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뭐 시즌 뭐 3을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즌 4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즌 1을 아니 뭐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 시리즈 이름도 까먹었네요. 마법사의 돌을 만약에 봤다고 치고 근데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밀의 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해리포터 1편을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 해리포터 1편을 보면 해리포터 2편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해리포터를 보고 나서 갑자기 어벤져스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볼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 2편을 보는 게. 그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템포럴 레코멘데이션 말 그대로 그냥 타임스탬프를 바라보고 그 시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이 어떤 두 아이템 간의 어떤 그 순서나 이런 걸 반영하지는 못해요. 맞죠? 그래서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이템 살 때도 보통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사면은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을 이렇게 연달아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샀어요. 아이패드를 사면 그 다음 뭐 사죠? 그 애플 펜슬 사야지. 애플 펜슬 사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아쉬우니까 뭐 사죠? 에어팟? 뭐 에어팟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케이스를 산다든지 그죠?
케이스를 산다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액세서리를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되게 명확하게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사면은 그 아이템과 관련된 다른 아이템을 이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제 이런 거는 그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으로는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어떤 액션 영화를 하나 봤으면은 이제 그 다음 액션 이 사람 뭐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액션 영화가 좀 꽂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액션 영화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런 그 같은 종류의 영화를 이렇게 연달아서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휴리스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휴리스틱을 템포럴 레코멘데이션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이템들 간의 순차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인 마코프 체인 모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코프 체인 모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코프 체인 들어봤다 하시는 분? 들어봤다. 오, 생각보다 많네요. 못 들어봤다. 네. 들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들었어요? 아, 자연어 처리 수업에서? 맞아요? 다 자연어 처리 수업에서 들은 거예요? 아, 그쵸. 자연어 처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단어들 간의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마코프 체인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인 것 같네요. 그 마코프 체인은 뭐냐면은 그 일단 기본적인 시퀀셜 그 데이터 처리의 가정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행동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방금 그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아이템을 사면 뭐 아이패드를 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아이패드와 관련된 어떤 물건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i는 이제 아이템을 의미하는 거고 위에 t 하고 1 요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이템을 구매했던 뭐 인터랙션을 한 그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t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행동한 어떤 게 있으면은 이게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일 때는 그때 구매한 아이템이 i일 확률이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태초부터 여태까지 산 아이템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살 아이템은 무엇이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이 수식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이 과거의 모든 아이템을 다 입력으로 넣어서 이 다음 아이템의 확률을 그 모델링 하는 것은 복잡도가 엄청 높아요. 잘 생각해 보면 과거의 모든 아이템을 다 본다는 거는 이제 중간에 어떤 아이템을 산 게 조금만 달라져도 그 다음 그 아이템을 살 그 확률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죠? 이 가정 자체가 너무 많은 스페이스를 요구하잖아요. 스테이트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트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게 마코프 체인 모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구매할 아이템은 이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보지 않더라도 바로 직전에 내가 무엇을 구매했는지만 보면은 그 다음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다 볼 필요 없이 이 바로 직전 아이템만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뭐 구매할 아이템이 무엇일지 그 확률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게 이제 마코프 체인 모델입니다. 단순화시킨 거예요.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프 체인 모델을 설명할 때 그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 내용은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아이템을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이런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스테이트일 때 그 다음 스테이트는 무엇일지를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상태로 전이할 확률을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하고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E랑 A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E랑 A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E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E가 될 확률은 뭐 0.3. 그 뭐 E에서 그 다음 그 스테이트가 A가 될 확률은 0.7. 그리고 A 만약에 현재가 A라고 하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가 E가 될 확률은 0.4. 그리고 다시 A 상태가 될 확률은 뭐 0.6.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오른쪽처럼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A에서 A로 갈 확률 0.6, A에서 E로 갈 확률 0.4, E에서 A 0.7, E에서 E는 0.3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요 링크는 이 마코프 체인을 시각화한 그런 사이트인데 보니까 되게 그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저것도 한번 보면은 세토4.io EV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여기 이게 보는 그 오른쪽에 있는 요게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A, AB, BA, BB가 전부 다 이제 0.5인 확률일 때 그때 이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그냥 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은 다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B랑 A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속도를 올려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샘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코프 체인 모델의 이제 기본적인 그 동작 방식입니다.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확률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글도 되게 그 좀 유용한 글들이 좀 잘 작성이 돼 있어서 요것도 만약 확률 좀 조절을 해보면은 만약에 A에서 A 확률 예를 들면 그런 걸 모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어떤 걸 모델링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날씨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날씨 예측하는 거를 뭐 물론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를 때려 박아가지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코프 체인 모델로 굉장히 단순하게 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맑음일 때는 그 다음 맑음일 확률이 0.9, 뭐 90%. 맑음인데 이제 다음 날이 이제 비 올 확률이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뭐 A가 맑음이고 B가 그 뭐 흐림이라고 치면은 뭐 흐림인 다음에 그 맑음인 다음에 맑음일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0.99 이렇게 0.99 뭐 대충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림인 다음에 또 그 흐림의 확률이 뭐 예를 들어 0.4라고 치면은 0.3이라고 할까요? 0.3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맑음인 날이 훨씬 많고 이제 흐림인 날이 굉장히 적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그 상태들을 그 확률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게 마코프 체인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어려운 점 있나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코프 체인 모델을 그 추천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어떤 그 개인화를 하고 싶으니까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사면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살 것이다 이런 걸 모델링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코프 체인 모델을 각 사용자에게 이제 적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드 마코프 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다음 행동은 이제 사용자의 이제 선호도를 이제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전 행동과의 순서 정보도 이제 반영을 하겠고요. 그래서 뭐 앞에 우리가 봤던 이 마코프 체인 수식과 동일한데 동일한데 이제 유저마다 적용을 하니까 그냥 여기 그
밑에다가 U 하나만 써놓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각 사용자마다 그 마크업 체인 모델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데이터가 너무 스팔스해져요. 각 유저마다 그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한 아이템의 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죠? 굉장히 적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마트에 가서 이제 우유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치즈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유 사고 치즈 사고. 근데 우유랑 치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마트를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학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용자들이 그 어떤 아이템을 이 아이템을 사면은 그 아이템은 그 다음 아이템은 뭐 다른 이런 아이템을 샀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냥 퍼스널라이즈드 마크업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유저들 사이에 어떤 그 공유되는 상관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우리가 여태까지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다룰 때는 그 유저 수 곱하기 아이템 수에 해당하는 그 유틸리티 매트릭스를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으로 두 개의 행렬로 이렇게 분해를 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데이터 자체가 u 곱하기 i짜리 행렬인데, 근데 프리비어스 아이템까지 고려를 하면, 그러니까 이전 아이템은 무엇을 샀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의 크기가 u 곱하기 i 곱하기 i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안 그래도 데이터가 스팔스했는데, 그죠? u 곱하기 i만 해도 이 매트릭스가 엄청 스팔스한데 i까지 하면은 이 매트릭스가 훨씬 더 스팔스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 똑똑하게 처리를 한 게 이제 오늘 소개드릴 FPMC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FPMC는 이제 그뭐 팩토라이징 퍼스널라이즈드 마크업 체인의 그 약자이고요. 그 마크업 체인의 이제 기본 가정,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전 아이템이 이제 다음 아이템을 결정한다. 이 기본 가정만 따르고 이제 자세한 어떤 수학적인 조건은 무시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수학적인 조건은 이게 마코프 체인에서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무조건 여기 있는 값들이 그 로우 단위로 합이 1이 되어야 하거든요. 확률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정을 그냥 무시하고 이걸 그냥 스코어로서만 사용을 해요. 일단 그게 있고요. 그리고 요 그 전체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다 만드는 거는 너무 비용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유저 아이템의 유틸리티 매트릭스를 그 유저 매트릭스랑 아이템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는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매트릭스를 두 개의 작은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아이템 매트릭스와 아이템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이 마크업 체인 모델을 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식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은 어떤 유저가 기존에 구매한 아이템이 J면은 그 다음에 구매할 아이템 I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작성을 하고, 그때 그 이 예측 뭐 별점 혹은 이제 그 클릭할 확률을 오른쪽에 있는 요 수식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요 수식은 좀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UI, 뭐 IU, IJ, JI, UJ, JU는 이제 각각 이제 독립적인 그 매트릭스라는 의미로서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감마 U, 감마 I,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에서 그 감마 U 하면은 유저의 벡터였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그 다 동일한 텀으로 작성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어떤 J라는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그 다음에 I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 유저와 그 해당 아이템, 그러니까 이 유저와 아이템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저가 아니고 그 이 아이템과 이 J의 상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J라는 아이템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 I를 살 확률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유저 U와 그 아이템 J 요 사이에 이제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요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수식으로 봤을 때 U랑 J는 이미 발생한 일이잖아요.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 텀은 보통 이제 상수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BPR 로스를 사용하는데 우리 BPR 로스 기억나시죠? BPR 로스 기억 안 나세요? BPR 로스 기억 안 나세요? BPR 로스? 기억 안 나세요? 대충이라도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음 큰일인걸. 그 제가 대회 한 번 더 연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간소하게 대회를 열 계획인데, 근데 그때 임플리시트 데이터를 다룰 건데 그때 BPR 로스를 어차피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BPR 로스를 사용할 때 그때 뭐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두 개를 뺄셈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그 함수를 거쳐서 로그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로스를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요 뒤에 있는 텀이 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회 상품도 있냐고요? 상품 원해요? 네, 네, 요거는 이따가 그 녹화 중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나 여기서? 네, 어쨌든 여기 두 개의 텀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그 모델 구조가 어떤 형태가 될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그럼 전체 매트릭스가 몇 개 있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경우에는 매트릭스가 두 개 있잖아요. 유저 매트릭스, 아이템 매트릭스. 그럼 이 모델의 경우에는 매트릭스가 몇 개가 되죠? 세 개? 세 개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세 개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수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트릭스가 총 4개가 필요합니다. 4개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유저, 아이템 요 둘을 위한 매트릭스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 요 아이템 사이에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매트릭스가 또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4개의 매트릭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BPR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BPR 로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 뭐 J를 제외하면은 그냥 그 UI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요게 그냥 원래 BPR 로스랑 같은 거고, 이 J 이제 프리비어스 아이템에 대한 텀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J가 프리비어스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FPMC에서 사용하는 로스가 되는 거고, 요게 의미하는 거는 유저 U가 J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아이템 I를 그 살 확률 빼기 그 유저 U가 J를 봤을 때 아이템 I 프라임을 살 확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얘는 포지티브 샘플이고 얘는 네거티브 샘플입니다. 얘는 실제로 산 거, 얘는 실제로 안 산 거. 이 두 개 빼서 이제 시그모이드 한 다음에 이제 로그 씌워서 그걸 이제 최소화로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은 이게 뺄셈으로 들어가잖아요. 뺄셈으로 들어가니까 요 수식을 그냥 FIUJ 그리고 FI'UJ를 두 개 빼보면은 요 뒤에 있는
이 텀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빼고 요 앞에 있는 두 개만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유저 아이템 그 컴패터빌리티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아이템 간의 컴패터빌리티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뒤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그 마코프 체인을 팩토라이징하는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뭐죠? 우리 여태까지 맨날 봤던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랑 동일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을 배웠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으로도 이 FPMC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유저 있고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프리비어스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에서 그 계산하는 그 뭐 별점이나 아니면 다음에 살펴볼 그 확률, 그 확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나면은 이 수식이 이 아래처럼 바뀌게 돼요. 맞죠? 보면은 그 여기에 해당 각각 컬럼에 해당하는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U 그 베타 U, 베타 I 그리고 베타 J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도 바이어스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빠뜨렸는데,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 얘네들 간의 서로 상관관계, 이 페어들을 전부 다 넣어주게 되니까 감마 U, 감마 I, 감마 U, 감마 W, 감마 I, 감마 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돼서 이게 정확하게 이 앞에서 봤던 요 수식이랑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으로도 이 FPMC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은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좀 일반화해서 그 마치 이제 리그레션 문제 푸는 것처럼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이었는데요.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다가 이 FPMC 방식도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FPMC 논문을 보면은 사실 그 아이템 시퀀스가 아니고 이제 바스켓 시퀀스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예를 들었을 때는 전부 다 이전 아이템, 다음 아이템 이런 식으로 아이템 와이즈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장바구니라고 하죠. 장바구니 방식으로 이제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샀을 때 그냥 그 다음 아이템을 맞출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이템을 맞출 때는 그냥 이 이전에 나온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올 아이템을 이 수식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쭉 다 이거 다음에 나올 확률, 이거 다음에 나올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낸 다음에 그 쭉 소팅을 해서 상위 몇 개를 딱 쪼개면은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올 바스켓의 그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확장이라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전 아이템이 이제 여러 개가 된다. 원래는 하나만 있었는데 바스켓이 1인 걸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수식을 세웠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바스켓에 이제 아이템이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이 각각 아이템들마다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평균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좀 수식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데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FPMC 논문에 나온 그 실험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 보면은 초록색, 그 빨간색,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초록색이 이제 우리가 봤던 그 FPMC 알고리즘 그 오리지널 버전이고, 이 FMC는 그 개인화는 안 하고 이제 순서만 고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요게 원래 기존의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랑 동일한 텀이었잖아요. 이게 개인화하는 부분이고, 요 뒤에 있는 게 아이템들의 순서를 고려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제외를 한 게 이제 이 FMC가 되겠고, 반대로 이제 개인화만 남겨두고 이제 순서는 제외한, 다시 말하면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 그대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놀라운 점은 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개인화만 적용한 이 모델 있잖아요. 이 우리 레이턴트 팩터 모델만 적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 아이템들 구매의 순서만 고려한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이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다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 메저는 그 여러분들 배웠던 F1 스코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탑 5 F1 스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리콜이랑 그 프레시전의 그 조합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FPMC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여러분들 그 추천 대회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알고리즘을 이것저것 막 많이 잘 사용을 하면은 그 앙상블하고 뭐 하면은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우리가 주어진 아이템에서 우리가 기존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잘만 이용하면은 그게 추천 성능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똑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무비렌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거기에는 시퀀셜한 정보는 없긴 하지만 근데 그 시퀀셜한 정보가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사용했다.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봤다라는 정보를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걸 뽑아낼 수 있잖아요. 타임스탬프를 사용해서. 그걸 뽑아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정보들을 잘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저 아이템, 프리비어스 아이템 간의 관계를 잘 모델링하면은 추천 알고리즘에서도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 그리고 FPMC 모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 우리 템포럴 모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닝 한 다음에 스플라인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어떻게든 꾸겨 넣으려고 이것저것 막 많이 적용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아이템들 간의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팩토라이즈 한다라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 딱 넣었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은 이제 커다란 가정을 하나 하고 있죠. 그 마코프 체인 모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직전 아이템만 살펴보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게 FPMC 알고리즘이 2010년에 나온 거예요. 그 이론적인 배경을 잘 마련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요즘에는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뭐 RNN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들이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그 좋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퀀셜 그 추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딥러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스테이트 모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시퀀셜 그 추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모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용균 교수님께서 추천 알고리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시퀀셜 알고리즘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배용균 교수님께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은 그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은 그 뭐 인터랙션 스페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템, 프리비어스 아이템 이렇게 해서 이제 텐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텐서 디컴포지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쉽게 다룰 수 있다.
그 어떤 그런 스팔스한 그 속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45분. 너무 빨리 끝났는데. 네, 그럼 일단 요거는 녹화는 좀 중지를 하고